순차적이 아니라 뭔가 독립적인 일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 개의 실행 흐름으로 나눠서 구성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응답성, 뭐 클라이언트 응답성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 프로그램에도 우리 윈도우 부팅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좀 로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게 게임 프로그램들 또는 그래픽,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들 쓰는 리소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처음 프로그램이 로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로딩하는 자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첫 화면에서 메뉴 보여주는 것, 여기만 따로 스레드를 만들고 뒤에 여러 가지 리소스를 올려주는 것들을 다른 스레드로 만들어 놓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게임의 모든 리소스들, 포토샵의 모든 리소스를 바로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처음 메뉴 몇 번 눌러보는 거 이걸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스레드가 먼저 실행이 되고 나서 나는 마치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효과를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역시 이거는 이제 프로세스 쪽하고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효과인데요. 자원의 공유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의 공유라는 것은 뭐 IO의 공유, 메모리 공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메모리 공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서로 다른 실행의 흐름들 간의 메모리를 공유한다는 것은 통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스레드라는 것은 같은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행 흐름과 이 실행의 흐름이 얘도 뭔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얘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 만약 둘이 얘의 결과를 얘가 사용이 된다 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가 공유 메모리라는 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글로벌 변수, 힙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실행의 흐름들 사이에 데이터 공유, 자원 공유가 용이하다, 쉽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과 관련되는 거죠. 바로 이걸 이제 통틀어 가지고서 경제성이 좋다. 말 경제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프로세스로서 여러 개의 실행 흐름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스레드로서 여러 개의 실행을 유지하는 것이 스케줄링 오버헤드나 메모리 낭비 이런 측면에서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있긴 하지만 프로세스 안에서 멀티 스레드를 하는 이유 중에 이것도 꽤 큰 이유입니다. 이것과 같이 스레드하는 기능만 보면 이렇게 이건 프로세스 차별대사가 있고 확장성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 성능입니다. 성능. 왜 그런 확장성이라고 했냐면 여러 개의 스레드로 만들었을 때 이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이 그거에 어느 정도 비례해가지고서 실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멀티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데 멀티 프로세스로 만들었을 때보다 멀티 스레드로 만들었을 때 이 확장성의 효과는 더 좀 뛰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0개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10,000개를 하나 하고 이 결과가 가지고 다음 거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10,000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 더해가지고서 나중에 10개를 더한 것과 같잖아요. 이거 우리 수학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1,000개씩의 10개의 실행을 10개의 프로세스를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하고 결과를 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난번에 스케줄링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CPU가 만약 하나밖에 없다. CPU가 하나밖에 없을 때 10,000개를 10,000번 차근차근 이렇게 더하는 거하고 1,000개씩 쪼개가지고서 1,000개 더한 거, 1,000개 더한 거 해가지고 몇 개를 나중에 합한 거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빨라질 걸 기대해가지고 몇 개를 쪼갰는데 CPU 하나라면은 빨라질 수가 없죠. 어쨌든 계산하기 위해서 기록을 낸 거고 오히려 느려진다고 했죠. 느려지는 이유는 스케줄링 오버헤드 때문에 느려집니다. 그래서 CPU 하나라면은 이게 멀티 스레드로 하고 멀티 프로세싱으로 하고 여러 개를 쪼갠다고 해가지고 그 확장성이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성능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전제가 멀티 프로세스가 아니고 프로세서입니다. 그래서 CPU가 여러 개 있을 때, CPU가 여러 개 있으면 쪼개가지고 했을 때 당연히 성능이 좋아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개의 CPU가 있어요. 진짜 10개의 CPU가 있을 때 아까 좀 전에 그 예를 10개의 프로세스 나눠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라고 하죠. 이론적으로 10배가 빨라질 거라고 10분의 1로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인생을 이미 20년 이상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제 세상에서 보통 안 되죠. 우리 일상생활도 그렇고 뭔가 일할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걸 두 사람이 나눠서 한다고 해서 시간이 딱 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반보다는 조금 더 걸리죠. 뭔가 어쨌든 이유가 있어요. 따져보면 둘이 뭐 나누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오버헤드 시간이 있어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퍼펙트 아이디어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오버헤드가 들어가는데 이걸 프로세스로 나눠가지고 10개로 했을 때하고 스레이드로 나눠가지고 10개를 했을 때하고 확장성의 어떤 품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서부터 나오겠죠.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나 메모리 공유하는 오버헤드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스레이드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내일 같이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은 이런 목적으로 멀티 스레이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바, 특히 자바 스레이드가 꽤 효율이 좋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서버 프로그램 하던 이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프로그램 하던 좀 더 이제 뭔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당연히 멀티 스레이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런 효과도 많이 누릴 거고요. 또 이런 효과도 이렇게 누리게 될 텐데 그게 딱 n분의 1 또는 n배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신 스레이드를 했을 때 효과를 갖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이지만 결국 여기에 다 취합이 되는 거죠. 이걸 보고서 왜 이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의 장점이냐를 이해했다면 스레드가 무엇인지, 스레드가 왜 나왔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레드를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이제 가벼운 그래서 멀티코어, 이거 멀티 프로세서, 멀티코어, 멀티 CPU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프로그래밍이 나왔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프로그램하냐, 프로그램 방법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멀티코어 환경에서 멀티 CPU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프로그램하는 게 쉽지가 않다. 좀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멀티코어, 여러분이 요즘은 다 당연히 이제 인텔 i3, 뭐 i5, i7 다 멀티코어 CPU이니까 그런 체감이 없을 텐데 초기에 나왔을 때는 마치 사람들이 그냥 펜티움 CPU 이렇게 있고 듀얼 코어 펜티움 CPU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듀얼 코어 CPU를 사게 되면 내 기계가 2배 빨라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느껴보면 아시겠지만 아까는 반대였어요. 내가 아무리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 프로그램 한다 하더라도 CPU 하나면 개선 요소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CPU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멀티 스레드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로 동작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이 컴퓨터 시스템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초기에 우리 일반 사용자들이 좀 오해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가 멀티코어가 되면은 그냥 그만큼 내 윈도우즈, 내 맥이 빨라지겠다라고 했던 건 오류라는 거죠. 일단 그 윈도우즈가 또는 그 맥이, 그 OS가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스케줄링을 지원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멀티코어를 해도 거의 비슷했고 이제 지금은 다 우리가 쓰는 게 멀티코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여러 개면은 4개의 CPU를 나눠서 스케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그램 입장에서도 아무리 멀티코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멀티 스레드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으면 성능이 빨라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거는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보니까 이쪽 세계에서는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의 차이점이 뭐냐, 그걸 아마 좀 묻는 게 좀 이슈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뭐 당연하다는 걸 생각하고 별로 그렇게 않는데요. 간단히 여러분 알아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처까지 배우면은 여기 이 CPU, 메모리 이런 것 등등을 연결하는 버스라고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의 통로가 32비트가 아니라 64비트이기 때문에 곧 그걸 뭐냐면 한 번에 전달하는 이런 요소들 사이에 전달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커져서 좀 빨라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OS적인 측면에서는 메모리 공간에, 그러니까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의 또 차이는 메모리 주소를, 그러니까 어쨌든 CPU가 메모리 IO를 접근할 때 가장 64비트, 32비트 컴퓨터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 버스의 크기가 32비트, 64비트냐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메모리에
주소를 줄 때 32비트 주소를 줄 수 있느냐, 64비트 주소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공간을 32비트 시스템에서는 메모리를 4GB까지 밖에 못 뽑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32비트 OS를 설치를 했을 때, 혹은 이 컴퓨터 시스템이 32비트 시스템일 때 메모리를 아무리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4기가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일단 요즘 하드웨어는 다 64비트 베이스로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OS가 32비트냐 64비트냐에 따라 가지고서 OS 자체적으로 일단 가져오는 데이터의 크기가 한 번에 32비트 단위로 운용을 하는 것과 64비트 운용하는 것에서 데이터 크기의 차이가 있을 거고, 메모리 공간에도 32비트로 액세스할 때, 64비트로 액세스할 때 차이가 있을 거죠. 그래서 그냥 느낌상으로도 알 수는 있죠. 여러분이 30비트, 64비트 하게 되면 뭔가 넓게 많이 가져온다는 느낌이 있겠지만, 그 근본은 메모리 버스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일단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조금 더 우리 수업에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할 거고, 구글이나 위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64비트 아키텍처와 32비트 아키텍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봐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런 걸 많이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CPU가 여러 개가 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효과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 멀티코어로 되어 있는 그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프로그램을 하려면 좀 성능이 좋게, 응답성이 좋게 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도전 과제라는 거는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냐, 어떤 점을 고려해야지 좋은 프로그램이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냥 한번 읽어만 두십시오. 여기 나온 거는 뭐냐면, 단순히, 여기 초점이 뭐냐면, 단순히 또 일단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점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전 과제라고 하는 거지. 잘 고려해서 스레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배, 균형, 이런 것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10,0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1000개씩 나누는 거, 이거는 너무 문제가 쉬웠어요. 그래서 1000개로 균등하게 분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도대체 10,000번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유전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10개의 스레드를 만들었는데 9개는 금방 끝나고, 9개한테 할당된 데이터를 문제를 보니까 금방 끝나버리고, 마지막 1개가 거의 90% 작업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 해놓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나눠봤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 아마 우리는 주로 그 네트워크 서비스, 웹 서비스는 이런 걸 그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워낙 IO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IO에서 걸리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 밸런스들이 어느 정도 맞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팅 시간은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네트워크 IO 하는데 시간들이 꽤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레드를 적당히 그냥 대충은 아니겠죠. 여러분 잘 직권을 가지고 나누겠지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런 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더라도 밸런스가 잘 맞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대로 된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이제 제대로 하려면 작업이 어떻게 균일하게 분배되는가, 처리와 데이터 양이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되는가, 그들 간에 균등하게 분배됐다 하더라도 세 번째 스레드는 첫 번째 스레드가 다 끝나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면 또 의미가 없는, CPU는 여러 개지만 줄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 쉬었다가 이제 스레드의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스레드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